상가 중개인의 자기관리 방법. 오늘은 상가 중개인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 출근 시간이 아마 부동산 사무실마다 어떤 곳은 9시, 어떤 곳은 10시, 11시인 곳도 있을 겁니다. 상가 전문 부동산마다 다 다른데 늦어도 9시까지는 무조건 출근을 해서 9시 30분 정도부터는 일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여러분은 광고를 최우선적으로 만져야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광고를 1순위로 다루세요. 새로운 광고를 올리거나 지금 광고 나가고 있는 것들 문구를 업데이트하거나 팔린 것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남들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똑같은 곳에 똑같은 개수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도 누구는 전화 한 통도 못 받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바쁘게 전화 받고 안내 다니는 걸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구나 단어 하나하나에 전화 콜수가 많이 달라져요. 매물 광고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매물주들한테 자기 매물도 좀 팔아달라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광고 문구를 참 잘 적으셔서 전화를 해봤어요. 내 거도 좀 광고를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씩은 꼭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는 나도 이제 광고 문구 좀 적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오전 시간에는 광고를 연구하고 광고 문구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고민하세요. 저도 한때는 벼룩시장을 매일매일 가져와서 모든 매물 광고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면서 멋진 문구들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옮겨 적고 찾아내서 골라내기도 했습니다. 벼룩시장도 그 안에 법칙이 숨겨져 있거든요. 나중에 광고를 제대로 시작하게 되면 오전 시간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대로 상가 중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누구나 체계적으로 일하는 걸 배우면 이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계약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써야 알차게 쓰는 건지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놀고 있는 겁니다. 보통은 광고 몇 번 해봤다고 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광고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전화 올 때만 기다리면 되겠네. 상가 중개는 시간이 널널하네. 선배들도 다 그러고 강사들도 그러고 원래 이런 게 상가하는 맛 아이가?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주변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몇 개월을 시간 낭비하고 있으니까 계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데 계약이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진짜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곰곰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블로그에 옛날부터 이웃이었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저는 거의 밤 9시, 10시 넘어서도 퇴근했습니다. 직원 시절부터 쭉 그랬습니다. 아무튼 오전에 광고 관리를 했으면 오후에는 매물 작업과 매물 관리, 손님 안내를 하세요. 만약에 나는 더 욕심이 생긴다. 빨리 하루라도 일찍 계약을 하고 싶다. 남들보다 성공하고 싶다. 그럼 저녁밥 딱 먹고 양치하고 나서 유흥주점이나 바, 노래방 같은 밤 매물들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왠지 밤 매물은 내키지가 않네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성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편하게 집에 가서 내일 오전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좀 해놓으세요. 그럼 내일 오전 시간이 좀 널널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기존에 사무실에 접수된 매물들이나 내가 접수한 매물들을 한번 실제로 쓱 보러 가보는 겁니다. 매물 따놓고 매물 보러 안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초보 장사꾼들만 맨날 상대하다가 밀려납니다. 결국은 매물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꼭 안내해야 될 손님이 있다. 그럼 미리 밤에 일을 해두세요. 이렇게 밤 시간을 활용해서 오전 시간을 계획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전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전에 꼭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면 오후 시간대로 그 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오후에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인이 오전에 작업해야 될 일은 꼭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능률이 올라가고 하루를 알차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에 해야 될 일은 오전이 아닌 오후에 해야지 내가 투입한 시간 대비 능률이 좋습니다. 상가는 상권을 다루는 일인데 보통 아무리 번화가 상권이라도 오전 시간에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손님들 중에 오전에 막 가게 보러 가고 싶다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사장님 몇 시에 방문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 비워두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10시든 11시든 만나서 안내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손님이라 치고 매물 보러 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개미 새끼만 뜨문뜨문 지나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그 상권을 잘 아니까 오전이라서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알고 말로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굳이 중개인이 설명을 해야지만이 빛나 보이는 매물은 보통 손님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을 잘 안 믿거든요. 중개인이 아무리 상권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은 예의상 아 그렇습니까? 이러고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중개인이 별말 안 해도 심지어 뜯어 말려도 손님 저긴 안 됩니다. 뜯어 말려도 손님 자기 눈에 빛나 보이는 매물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타겟 매물이 빛나 보일 수 있는 시간대에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후 시간대입니다. 입 아프게 말 많이 하는 중개인 치고 계약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필수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야지 상권이 살아 보이지 사람도 없는 시간대에 손님이 원한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내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시게 될 테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손님 버리는 일, 물건 버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의식적으로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오전, 오후 시간으로 나눠서 점심시간이 되면 오전에 하던 일의 흐름을 끊고 오후가 되면 새로운 흐름을 만드세요.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일을 하는 게 익숙해지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내가 통제를 한 게 되는 겁니다. 아무 계획도 원칙도 없이 중개하는 분들이 제 경험상 90%가 넘습니다. 면접 볼 때 늦어도 10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늦어도 11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이러면 꼭 10시, 11시 넘어서 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9시 50분쯤에 왔다고 자기 스스로 만족스러워 하기도 하고 다른 동료들이 막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야, 김 실장은 정말 성실한 친구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다 있습니까? 그분들은 꼭 그만둘 사람들이니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늘 8시, 9시 전에 칼같이 출근해서 자기 흐름에 맞춰서 일하고 늦게까지 작업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지 여러분이 얻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만 시장에 살아남습니다. 두고 보세요. 10시, 11시에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친해져 보세요. 머지않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지쳐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 괜히 휩쓸려서 나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왜 10시, 11시에 출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매물 광고를 하나 제대로 쓰는데 초보들은 최소 못해도 1시간은 잡아먹습니다. 진짜 초보자는 4시간, 5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포스팅하는 게 숙달 안 됐을 때는 광고글 하나 쓰고 나면 오전이 뭡니까? 하루가 다 가도 결국 발행 못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딸랑 하나만 해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8시나 9시에는 시작을 해야 오전에 겨우 끝마칠 수 있는 일들을 10시, 11시에 와서 시작을 하면 와서 한 20분, 30분 청소하거나 잡담하거나 담배, 커피 한잔 하다 보면 12시가 되죠. 갑자기 소장이나 오른팔, 왼팔이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럽니다. 사무실 흐름은 어찌됐든 소장이나 계약을 잘 치는 에이스들의 일과에 맞춰져 있거든요. 만약에 부동산 소장이나 에이스라는 사람이 맨날 지각하고 10시, 11시에 온다. 그럼 다른 사무실로 가세요. 그런 사무실은 안 봐도 뻔합니다. 경력 직원 중에 타 부동산에서 오른팔까지는 아니고 왼팔 정도 되는 분을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경쟁 부동산의 신입들 교육까지 도맡아 하던 관리자급이었는데 우리 사무실로 와서 자기가 원래 수년간 일을 해왔던 방식대로 하는 것 뿐인데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맨날 시간만 낭비하고 제대로 정말 계약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약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엑셀만 만지고 있고 계약을 위해서 우선 처리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이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알려드리지만 친해도 이런 이야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짜 중요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은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줍니다. 왜냐? 모르거든요. 여담인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기법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들 어느 정도 기법들은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또 몰라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나오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에는 도움이 안 되는 작업을 하는데 하루를 다 쏟아버리니까 그게 쌓여서 세월만 가고 성공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계속 실력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는 실제로 일다운 일을 하는 시간은 훨씬 적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손님과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은 의외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상가 중개가 프리하다, 시간이 많다는 개소리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면접도 제가 안 봤어요. 그 면접 보는 10분, 20분도 내가 그 시간에 필수로 해야 될 일들을 미루고 면접에 쓰는 거라서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 낭비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면접 보는데 정신 팔려서 1시간씩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경력이 1년이 넘었는데도 영양가가 없는 손님하고 상담을 한다시고 만나서 몇 시간씩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종포님, 만약에 오전에 손님이 매물 보러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사장님 혹시 오후는 안 괜찮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내 원래 안내 시간인 오후 시간대로 돌리려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손님이 제가 오후에는 일이 있어서요, 오전에는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오전에 안내를 해야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스케줄표를 딱딱 지키려고 일단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대부분 보면 손님이 뭐 하자고 하면 무조건 손님한테 맞춰줍니다. 손님한테 맞추지 말고 내 스케줄에 손님도 맞춰라는 뜻입니다. 스케줄 관리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시장은 절대 경력을 실력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초보 때부터 맨날 끌려다니는 습관이 든 사람은 이렇게 알려드려도 아마 심리적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고치셔야지 계약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련해서 팁을 좀 드리면, 수첩 작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르면 항상 적어 놓으세요. 날짜별로. 그렇게 자기 전까지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다 적어 놓고 주무세요. 그 중에 중요한 일부터 딱딱 처리하면 일이 쌓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 일정한 패턴대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1년 동안 도대체 한 게 뭐지? 어영부영 흘러갑니다. 한 20대라면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경조사비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못 벌어도 크게 부담도 없고 팡팡 쓰고 다녀도 괜찮은데 30대 40대부터는 보험료며 통신비, 경조사비, 부모님 부양비, 병원비, 생활비 이런 것들, 그냥 사람이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그냥 깨지지 않습니까? 멍 때리다가 통장에 빵꾸 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짜 상가 쪽에서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패턴을 만들어서 패턴대로 사세요. 몇 개월만 잘 지켜도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일단 성과가 말해줄 겁니다. 왜냐? 계획표대로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지켰다는 소리는 최소한 몇 개월 정도는 일을 제대로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고 사무실 소장님이나 오른팔 왼팔이 저 사람 좀 지켜봤는데 한번 가르쳐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게으르고 의지 없는 사람한테 누가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처럼 자유롭게 일을 하는 직업은 강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게을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영업할 때부터 잠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잤거든요. TV 볼 때도 제 양손은 새벽에 돌릴 팜플렛 만들고 나중에 명함 작업하려고 미리 테이핑 작업을 해놓거나 일러스트레이터 가지고 새로운 전단지를 디자인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판촉물들을 준비하고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상가 쪽에는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이한 게 전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들도 유독 상가 중개시장에 오면 자기관리, 스케줄 관리에 실패해서 템포가 점점 느려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이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게을러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상가 쪽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기법만 자꾸 찾으시는데 그런 잡기술들보다 계획대로 열심히 멈추지 않고 쳇바퀴를 굴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깜빡하고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고 관리를 오전에 해야 되는 이유는 오전에 광고 글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오전에 발행을 해야지 오후에 연락이 오고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나 오후쯤에 글을 발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행을 해버리면 저녁이나 오후 늦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시간 약속을 다음날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날. 아니면 시간을 약속하고 한 9시까지 기다렸다 칩시다. 간혹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오전에 발행을 해야지 오후에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